역사 다시 오 헤로도토스 지음 천병희 옮김 제2권 에우테르페 시가의 여신들인 무사 여신들 중 에우테르페는 피리 및 피리가 반주하는 서정시를 관장한다. 캄비세스의 즉위와 아이깁토스 침공 결심. 퀴로스가 죽자 캄비세스가 왕위를 계승했다. 캄비세스는 퀴로스와 파르나스페스의 딸 카산다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카산다네가 먼저 죽자 퀴로스는 몹시 슬퍼했고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도 애도하라고 명령했다. 이 여인과 퀴로스의 아들인 캄비세스는 이오니아인들과 아이올리스인들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노예로 간주했다. 그래서 그는 아이깁토스 원정에 나설 때 그가 통치하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그의 지배를 받는 헬라스인들도 데리고 갔다. 아이깁토스인들은 푸산메티코스가 그들의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푸산메티코스는 왕이 되자 어느 민족이 가장 오래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때 이후로 아이깁토스인들은 프리기아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오래되었고 다른 민족들보다는 자기들이 더 오래되었다고 믿고 있다. 푸산메티코스는 어느 민족이 가장 오래되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자 다음과 같은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두 신생아를 한 목자에게 맡기며 양떼 사이에서 기르도록 했다. 아이들이 듣는 데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말고 외딴 오두막에 따로 누워있게 하다가 때가 되면 염소들을 데리고 들어가 충분히 젖을 먹이고 그 밖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을 뒷바라지하라고 일렀다. 푸산메티코스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아이들이 무심결에 옹알대는 시기를 넘기고 나서 무슨 말을 맨 먼저 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지시한 대로 시행되었다. 2년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보살피던 목자가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아이가 그의 앞에 엎드려 손을 내밀며 베코스라고 외쳤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도 목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갈 때마다 아이들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주인에게 알렸고 지시에 따라 아이들을 주인 앞으로 데려갔다. 푸산메티코스는 직접 그 말을 듣고 베코스가 대체 어느 민족의 말인지 탐문하게 했다. 그 결과 프리기아인들이 빵을 베코스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아이깁토스인들은 프리기아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오래된 민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자리를 양보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멤피스의 헤파이스토스 사제들에게 들었다. 헬라스인들은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푸산메티코스가 몇몇 여인의 혀를 자른 다음 아이들을 이 여자들과 함께 살게 했다는 이야기도 그중 하나다. 이상이 내가 아이들과 그들의 양육에 관해 들은 이야기다. 나는 또 멤피스에서 헤파이스토스의 사제들과 대화하며 다른 이야기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도 내가 멤피스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테바이와 헬리우폴리스로 갔다. 그에 관한 한 헬리우폴리스의 주민들이 아이깁토스인들 가운데 가장 해박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들에 관해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신들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여기서 전하고 싶지 않다. 신들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내가 신들에 관해 언급한다면 이야기의 진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하나일 것이다. 인간세에 관한 한 사제들은 이구동성으로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깁토스인들이 모든 인간들 중에서 처음으로 해를 발견하여 그것을 12부분으로 나눴다고 한다. 그들은 별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들의 계산 방식이 헬라스인들의 그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헬라스인들은 계절과 맞추기 위해 한 해 걸러 한 번씩 윤달을 삽입하는데 아이깁토스인들은 1년을 12달로 한 달을 30일로 하고 거기에 매년 5일을 덧붙여 계절의 주기가 매번 00과 일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2신의 이름도
아이깁토스인들이 처음 사용했으며 헬라스인들은 그 이름들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신들에게 제단과 신상과 신전을 지어주고 돌의 형상을 새겨 넣은 것도 아이깁토스인들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깁토스를 통치한 최초의 인간은 민이다. 그의 치세 때 테바이 일대를 제외하면 아이깁토스는 전역이 늪이었고 모리스 호 북쪽 지역은 모두 물에 잠겨 있었다. 지금은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배를 타고 가면 모이리스 호까지 7일이 걸린다. 아이깁토스의 지리와 나일강. 이 나라에 관한 사제들의 주장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같았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사전 정보 없이도 헬라스인들이 배를 타고 가는 아이깁토스는 새로 얻은 땅이며 강의 선물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모이리스 호에서 상류로 3일 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지역도 그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비록 사제들은 이 지역에 관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아이깁토스 땅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바다에서 이 나라로 다가가며 육지에서 아직도 하루쯤 떨어진 바다에 측연산을 내리면 벌써 진흙이 딸려 올라오고 수심은 10일 오르기야 밖에 안 된다. 이것은 충적토가 거기까지 떠내려 왔음을 말해준다. 아이깁토스 자체의 해안선 길이는 60 스코이누스다. 플린티네 만에서부터 카시오스 산 아래에 있는 세르보니스 호까지를 아이깁토스로 본다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60 스코이누스란 말이다. 국토가 좁은 민족은 땅을 오르귀야로 측량하고 덜 좁은 민족들은 스타디온으로, 국토가 넓은 민족들은 파라상게스로, 아주 넓은 민족들은 스코이누스로 측량한다. 1. 파라상게스는 30 스타디온이고 아이깁토스의 측량 단위인 스코이누스는 60 스타디온이다. 따라서 아이깁토스의 해안선 길이는 3600 스타디온이 된다. 해안에서 내륙에 있는 헬리오폴리스에 이르기까지 아이깁토스는 넓으며 평야와 물과 늪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변에서 헬리오폴리스로 올라가는 길은 아테나이에 있는 12신의 제단에서 피사에 있는 제우스 올림피오스 신전으로 가는 길과 거리가 비슷했다. 두 길을 정확히 재보면 근소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는 15스타디온을 넘지 않을 것이다. 아테나이에서 피사로 가는 길은 1500 스타디온에서 15스타디온이 모자라지만 해안에서 헬리오폴리스로 가는 길은 정확히 1500 스타디온이기 때문이다. 헬리오폴리스에서 계속 남쪽으로 가면서 아이깁토스는 좁아진다. 아이깁토스는 한쪽으로는 이른바 홍해에 이를 때까지 북에서 남으로 쭉 뻗어 있는 아라비아 산맥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들 산 속에 멤피스 피라미드들을 짓는데 쓴 석재를 캐어온 채석장들이 있다. 그곳에서 산들은 내리막이 되며 앞서 말했듯이 홍해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내가 탐문한 바로는 가장 넓은 곳에서 이 산들을 동해서 서로 횡단하는 데는 2달이 걸리며 그 동쪽 끝에서는 유향이 난다고 한다. 이 산맥은 그러하다. 리비의 북쪽으로도 아이깁토스는 바위 투성이인 또 다른 산맥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데 이들 산 속에는 피라미드들이 있다. 이들 산들은 모래로 덮여 있으며 아라비아 산맥과 마찬가지로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다. 이처럼 헬리오폴리스 남쪽에는 아이깁토스 땅이 넓지 않다.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갈 경우 4일쯤 걸리니까 아이깁토스의 기준으로 보면 땅은 좁은 편이다. 내가 보기에 가장 좁은 곳에서는 아라비아 산맥에서 이른바 리비의 산맥까지 200스타디온이 넘지 않는 것 같다. 거기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 아이깁토스는 다시 넓어진다. 이 나라 땅의 성질은 그러하다. 헬리오폴리스에서 테바이까지 배를 타고 땅을 거슬러 올라가면 9일이 소요되는데 이 거리는 4860 스타디온 또는 81 스코이누스다. 앞서 말한 거리들을 모두 열거해 보면 해안선의 길이는 앞서 말했듯이 3600 스타디온이고 해안에서 내륙의 테바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6,120 스타디온이다. 테바이에서 엘레판티네라는 도시까지가 또 1,800 스타디온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나라의 대부분은 사제들이 내게 말해준 바에 의하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이깁토스인들이 근래에 얻은 충적 평야다. 멤피스 남쪽 앞서 말한 산맥들 사이에 있는 평야는 내가 보기에 일리온, 테오트란이냐, 에페소스 주위의 들판들과 마이안드로스 강 유역 평야처럼 바다에 많이었던 것 같다. 이런 작은 들판들을 아이깁토스의 큰 들판과 비교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들 충적 평야를 만든 강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네일로스 강의 단 하나의 지류와 견줄 수 없는데, 네일로스 강의 지류는 5이나 되기에 하는 말이다. 크기로는 네일로스 강에 미치지 못하지만 큰 일을 해낸 다른 강들도 있다. 다른 강들도 있지만 특히 아켈로스 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강은 아카르나니아 지방을 지나 바다로 흘러들며 이미 에키나데스 군도의 반을 본토로 바꿔놓았다. 아이깁토스에서 멀지 않은 아라비아에는 이른바 홍해에서 들어오는 바다에 만이 하나 있는데, 이 만은 내가 곧 기술하겠지만 아주 길고 좁다. 그 길이는 만의 안쪽 구석에서 출발하여 노를 저어 넓은 바다로 나갈 경우 14일이 걸리지만, 그 너비는 만이 가장 넓은 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도 반날밖에 안 걸린다. 이 만에서는 썰물과 밀물이 날마다 바뀐다. 내 생각에는 아이깁토스도 그런 만이었으며, 내가 곧 기술할 아라비아만이 남쪽 바다에서 시리아 쪽으로 들어와 있는 반면, 이 만은 북쪽 바다에서 아이티오피아 쪽으로 들어와 있었을 것 같다. 이들 두 만은 둘 사이에 있는 좁은 지대만 뚫었더라면 끝부분이 서로 맞닿았을 것이다. 만일 네일로스 강이 방향을 바꿔 아라비아만으로 흘러든다면 2만 년 안에 이 만이 충적토로 메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내 생각 같아서는 아마 1만 년 안에 메어질 것이다. 하물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긴 세월 동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만보다 훨씬 더 큰 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처럼 크고 힘센 강에 의하여 충적토로 메워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아이깁토스에 관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믿으며 나 또한 그 말이 옳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깁토스가 인접지역보다 바다로도 돌출해 있고 산속에서 조개 껍질들이 발견되고 지표에서 바다 소금이 나와 피라미드가 부식될 정도고, 아이기토스에서 모래산이라야 멤피스를 구워보고 있는 것뿐이고, 그 밖에 인접한 아라비아와 리비아에도 그리고 시리아에도 아라비아의 해안지대에는 시리아인들이 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아이깁토스와는 토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깁토스의 토양은 검고 잘 부서지는데, 그것은 그 토양이 전에는 아이티오피아에서 강물에 떠내려온 진흙과 충적토였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알기로 리비아의 토양은 붉은빛을 띤 사토며 아라비아와 시리아의 토양은 점토질이고 밑바닥에는 돌이 많다. 사제들은 이 나라가 그렇게 생성되었음을 입증해줄 또 다른 증거를 내게 말해주었다. 모이리스 왕 때에는 강물이 8페키스만 불어도 멤피스 이북의 아이깁토스는 물에 잠겼다고 했다. 내가 사제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것은 모이리스 왕이 죽은 지 아직 900년도 안 되었을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강물이 15 내지 16페키스 가량 불어나지 않으면 범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비율로 땅이 높아지고 넓어져 더 이상 네일로스 강이 범람하지 않게 된다면 모이리스호 이북, 특히 이른바 삼각주에 사는 아이깁토스인들은 헬라스인들이 처해 있다고 그들이 말한 바 있는 처지에 언젠가는 그들 자신이 영원히 놓이게 될 것 같다. 그들은 헬라스 전체가 자기들처럼 강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강우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는 헬라스인들은 언젠가는 큰 낭패를 당하여 기아의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말뜻은 만일 신께서 헬라스인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아 가뭄이 계속된다면 제우스께서 그들의 유일한 수원인 만큼 그들은
굶어 죽게 되리라는 것이다. 아이깁토스인들이 헬라스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이깁토스인들의 사정은 어떠한지 말하겠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멤피스 이북 지역이 지금까지와 같은 비율로 높아진다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강이 들판으로 흘러넘치지 않을 경우 그곳에 사는 아이깁토스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지금 그들은 나머지 아이깁토스인들을 포함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힘을 덜 들이고 곡식을 수확하고 있다. 그들은 쟁기로 밭고랑을 갈거나 괭이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여 하는 다른 농사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강물이 저절로 흘러 들어가 농경지를 관계하고 나서 물러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각자 제 들판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밟도록 돼지들을 몰아넣고 수확기가 되기를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수확기가 되면 돼지들을 이용해 탈곡을 하고 곡식을 거둬 들이면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오니아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삼각주만이 말하자면 이른바 페르세우스의 망대에서부터 펠루시온의 물고기 염장 업소들에 이르는 40 스코이노스 거리의 해안선과 바다에서 내륙쪽으로 네일로스 강이 나뉘어 각각 펠루시온과 카노보스로 흘러가는 지점인 케르칼소로스 시까지만 아이깁토스고 나머지 아이깁토스 땅은 리비의 땅이거나 아라비아 땅이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견해에 따른다면 아이깁토스인들은 원래 나라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각주란 아이깁토스인들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충적 평야로 최근에 생겨난 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깁토스인들이 국토가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들이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는 문제로 시간 낭비를 했겠는가? 그들은 아이들이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실험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아이깁토스인들은 이오니아인들이 삼각주라 부르는 지대와 함께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존재하다가 그들의 나라가 자꾸 커지자 상당수가 살던 곳에 그대로 남았으나 또 상당수는 내륙에서 하류 쪽으로 이주했던 것 같다. 옛날에는 테바이 지역이 아이깁토스라고 불렸는데 이 지역은 둘레가 6120 스타디온이다. 이러한 우리의 견해가 옳다면 이오니아인들은 아이깁토스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오니아인들의 견해가 옳다면 나는 이오니아인들을 포함한 헬라스인들이 계산에 어둡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에우로페, 아시아, 리비에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주장하는데 아이깁토스의 삼각주가 아시아의 일부도 아니고 리비에의 일부도 아니라면 네 번째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일로스 강은 아시아와 리비에의 국경을 이룬다. 그런데 네일로스 강이 삼각주의 정점에서 나뉘어 삼각주를 돌아 흐름으로써 삼각주는 아시아와 리비에의 중간에 있는 별도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오니아인들의 견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하자. 이 문제에 관한 한 내 의견을 말하자면 아이깁토스인들이 사는 지역 전체가 아이깁토스라는 것이다. 마치 킬리키아인들이 사는 지역이 킬리키아고 아시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시리아듯 말이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 아이깁토스의 경계 말고 아시아와 리비아의 경계를 알지 못한다. 헬라스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우리는 카타두파와 엘레판틴의 시에서 바다에 이르는 아이깁토스 전역이 둘로 나뉘어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진 채 이쪽은 리비에 저쪽은 아시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리라. 네일로스 강은 카타두파에서 시작하여 아이깁토스 한가운데를 지나 바다로 흘러가며 그곳을 둘로 갈라놓기 때문이다. 케르카소로스 시까지는 하나의 하상으로 흐르던 네일로스 강은 그곳에 이르러서는 세 줄기로 나뉜다. 그중 한 지류는 동쪽으로 흐르며 펠루시온 하구라 불리고 다른 지류는 서쪽으로 흐르며 카노보스 하구라 불린다. 네일로스 강의 세 번째 지류는 해안 쪽으로 똑바로 흐르다가 삼각주의 정점에 이르러 삼각주를 둘로 나누며
바다로 흘러든다. 네일로스 강의 이 지류가 수량도 가장 많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세벤리테스 하구라 불린다. 이 세벤리테스 하구에서 다시 두 개의 하구가 갈라져 나와 바다로 흘러드는데 그중 하나는 사이스 하구라 하고 다른 하나는 멘데스 하구라 한다. 그러나 볼비티논 하구와 부콜리콘 하구는 자연 하구가 아닌 인공 운하다. 아이기토스는 내가 기술한 만큼 크다는 나의 판단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있는데 다름 아닌 암몬의 신탁이다. 내가 이 신탁을 알게 된 것은 아이기토스에 관한 내 견해가 정립된 뒤의 일이다. 리비에와 인접한 아이기토스 도시들인 마레이아와 아피스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아이기토스인들이 아니라 리비에인들이라고 여겼고 자신들이 지켜야 했던 몇 가지 종교적 계율을 성가시게 여겼다. 특히 그들은 암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암몬의 신탁소에 사절단을 보내 자기들은 아이기토스인들과 어떤 공통점도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삼각주 바깥에 살고 있으며 아이기토스인들과 완전히 다른 만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며 네일로스 강이 범람하여 물을 대주는 곳은 모두 아이기토스 땅이며 엘레판티네 시 북쪽으로 네일로스 강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모두 아이기토스인이라고 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신탁이었다. 네일로스 강이 범람할 때에는 삼각주뿐 아니라 리비아 땅으로도 아리비아 땅 쪽으로도 걸어서 이틀 거리에 있는 곳은 그 이상일 때도 있고 그 이하일 때도 있다. 물에 잠긴다. 나는 이 강의 성질에 관해 사제들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나는 특히 그들에게서 왜 네일로스 강이 하지 때 범람하기 시작해 100일 동안 계속 범람하다가 100일이 지나면 물이 줄고 빠져 다시 하지가 될 때까지 겨울 내내 낮은 수위를 유지하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떤 아이기토스인에게도 그 무엇도 알아낼 수 없었고 어째서 네일로스 강은 세상의 다른 강들과 반대되는지 물었으나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 자꾸 묻다가 내친김에 세상의 모든 강들 가운데 네일로스 강에서만 시원한 미풍이 불어오지 않는지도 물어보았다. 몇몇 헬라스인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자 범람의 원인에 관해 3가지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중 2가지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 보여 간단하게만 언급한다. 그중 한 이론에 따르면 북서 계절풍에 막혀 네일로스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 못하기 때문에 범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서 계절풍이 불지 않을 때도 네일로스 강은 범람한다. 게다가 북서 계절풍이 범람의 원인이라면 이 계절풍을 향해 흐르는 다른 강들도 네일로스 강이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해야 한다. 그것도 더 심하게 당해야 할 것이다. 다른 강들은 더 작고 흐름이 약하니 말이다. 시리아와 리비에도 다른 강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어느 곳도 네일로스 강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는 않는다. 2번째 이론은 멋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방금 말한 이론보다 더 불합리하다. 그에 따르면 네일로스는 오케아노스에서 흘러나오고 오케아노스는 온 대지를 둘러싸고 흐르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3번째 이론은 가장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실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그 이론에 따르면 네일로스 강은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라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일로스 강은 리비아에서 발원해 아이티오피아의 한 가운데를 지나 아이기토스로 흘러든다. 네일로스 강은 세상에서 가장 더운 지방에서 대체로 더 서늘한 곳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눈 내리는 곳에서 발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건 어불성설이다. 먼저 가장 강력한 증거는 리비아와 아이티오피아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은 덥다는 것이다. 2번째 증거는 그곳에는 비도 없고 서리도 없다는 것이다. 눈이 온 뒤에는 5일 내에 반드시 비가 온다. 따라서 그 지역들에 눈이 온다면 비도 오기 마련이다. 3번째 증거는 그곳 사람들의 살갗이 검은 것은 그곳이 덥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솔개와 제비는 1년 내내 그곳에 머물고 학은 겨울이 오면 스키티스 지방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이 지방들로 이주한다. 만일 네일로스 강이 통과하는 지역과 발원하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눈이 온다면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없으리라. 오케아노스 이론을 제시한 자를 논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론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케아노스 강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생각건대 호메로스나 옛 시인들 가운데 한 명이 오케아노스란 이름을 생각해내어 시에서 소개했던 것 같다. 나는 앞서 말한 이론들을 논박할 만큼 규명되지 않은 이 현상에 대해 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내 생각에 네일로스 강이 여름에 범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겨울에는 불어오는 북풍들의 태양이 본 궤도에서 벗어나 리베의 내륙으로 밀려난다. 설명을 되도록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태양신이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나라일수록 그만큼 더 물이 부족하고 강물이 마르기 마련이다. 내 견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리베의 내륙은 항상 공기가 맑고 땅은 태양에 노출되어 있고 바람은 차지 않다. 그래서 태양이 이곳을 통과할 때는 여름의 하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태양이 물기를 빨아들여 내륙으로 밀어내면 그 위를 지나가는 바람들이 그것을 받아 수증기 형태로 흩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불어오는 남풍과 남서풍은 자연 모든 바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를 머금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해마다 네일로스 강에서 빨아들이는 물기를 매번 다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자신을 위해 간직하는 것 같다. 겨울 폭풍들이 잠잠해지면 태양은 다시 하늘 한가운데로 돌아가고 그때부터는 모든 강들에서 똑같이 물기를 빨아들인다. 이들 다른 강들은 그때까지는 비가 많이 오고 급류가 쏟아져 수량이 많았으나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강물을 빨아들여 수량이 빈약하다. 그러나 네일로스 강만은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는 데다 태양의 물기를 흡수당해 당연히 여름에 비해 수량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네일로스 강은 여름에는 다른 강들과 똑같이 태양의 물기를 흡수당하지만 겨울에는 혼자 그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태양이 이들 현상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내 생각에 그곳의 공기가 건조한 것도 태양 때문인 것 같다. 태양은 자신이 통과하는 길을 태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베의 내륙은 언제나 여름인 것이다. 하늘의 방위가 바뀌어 지금 북풍과 겨울이 차지하고 있는 곳을 남풍과 여름이 차지하고 지금 남풍이 불어오는 곳에서 북풍이 불어온다면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태양은 겨울과 북풍의 하늘 한가운데에서 밀려나 마치 지금 리비의 내륙으로 들어가듯 에우로페의 내륙으로 들어갈 것이고 에우로페 전역을 통과하며 지금 네일로스 강에 미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이스트로스 강에 미칠 것이다. 네일로스 강에서 시원한 미풍이 불어오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더운 곳으로부터는 당연히 미풍이 불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내 견해다. 시원한 미풍이란 서늘한 곳에서 불어오는 법이다.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하자. 네일로스 강의 소원에 관해서는 내가 만나 이야기해본 어떤 아이깁토스인도 리비에인도 헬라스인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못했다. 아이깁토스의 사이스에 있는 아테나의 보물창고를 관리하는 서기 말고는. 그러나 그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내게는 그가 농담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테바이 지방의 쉬에네시와 엘레판티네시 사이에 봉우리가 뾰족한 산이 둘 있는데 그 이름은 크로피와 모피라는 것이다. 이 산들 사이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네일로스 강의 원천들이 솟아나 그 물의 반은 북쪽의 아이깁토스로 반은 남쪽의 아이티오피아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서기의 말에 따르면 이 원천들이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이깁토스 왕 푸산메티코스가 실험해 보고 확인했다고 한다. 왕이 수천 오르기야의 밧줄을 꼬아 아래로 내려도 바닥에 닿지 않더라는 것이다. 만약 서기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생각에 그의 말은 그곳에 격렬한 소용돌이나 역류가 발생하여
물이 산들 쪽으로 내닿는 까닭에 측연히 바닥에 닿을 수 없었다는 뜻인 것이다. 나는 서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는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몸소 엘레판티네시까지 가서 그곳 사정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최대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엘레판티네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지세는 험해진다. 마치 소의 줄을 매듯 배의 양현에서 양쪽 강안으로 밧줄을 메고 나아가야 한다. 밧줄이 끊어지면 배는 강물에 휩쓸려 하루로 떠내려 간다. 이런 지형을 무려 4일 동안 배로 헤쳐가야 하는데 그곳의 네일로스 강은 마이 안드로스 강처럼 구불구불하며 그렇게 가야 하는 거리가 12스코이노스나 된다. 그러고 나면 평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네일로스 강은 타콤프소라는 섬을 돌아 흐른다. 엘레판티넷이 이남 주민들은 아이티오피아인들인데 이 섬의 주민들도 반은 아이티오피아인들이고 반은 아이깁토스인들이다.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호수가 하나 있고 호수 주변에는 아이티오피아의 유목민들이 살고 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면 이 호수로 흘러드는 네일로스 강으로 다시 들어선다. 거기서부터는 배에서 내려 강변을 따라 도보로 40일을 가야 한다. 그곳에 네일로스 강에는 날카로운 바위들과 수많은 암초들이 있어 항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40일 걸려 이 지역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다른 배에 올라 12일 동안 항해하면 메로에라는 대도시에 이른다. 이 도시는 전 아이티오피아의 수도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제우스와 디오니소스 두 신만을 경배하는데 두 신을 크게 받들어 모신다. 그곳에는 또 제우스의 신탁소가 있다. 신이 신탁을 통해 명령하면 그들은 군대를 보내며 신이 어디로 가라고 하건 그곳으로 간다. 이 도시를 지나 앞서 엘레판티네에서 메로에까지 가는데 걸렸던 날수만큼 배를 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탈주자들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탈주자들은 아이깁토스 말로 아스마크라고 하는데 이를 헬라스 말로 옮기면 왕의 왼쪽에 서 있는 자들이란 뜻이다. 24명의 아이깁토스인 전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이티오피아로 탈주했다. 푸산메티코스 왕의 치세 때 여러 곳에 수비대를 주둔시켰는데 엘레판티네 시에는 아이티오피아인들을, 펠루시온의 다프나이에는 아라비아인들과 시리아인들을, 마레이아에는 리비아인들을 막기 위해서 배치했다. 오늘날에도 푸산메티코스 치세 때와 같은 곳들에 페르시아의 국경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어 엘레판티네와 다프나이에서는 페르시아군이 국경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튼 아이깁토스인 수비대는 엘레판티네에서 3년 동안 경비 임무를 다했으나 그들과 교대해줄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의논 끝에 푸산메티코스에게 반기를 들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아이티오피아로 넘어갔다. 그러자 푸산메티코스가 전해 듣고 그들을 추격했고 그들을 따라잡자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고국의 신들과 처자를 버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자 탈주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음경을 가리키며 그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처자는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이티오피아로 넘어가 아이티오피아인들의 왕에게 투항했고 왕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보답했다. 아이티오피아의 몇몇 부족이 왕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왕은 탈주자들더러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살던 곳에 살라고 했던 것이다. 탈주자들이 그곳에 살게 되자 아이티오피아인들은 아이깁토스인들의 생활 습관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개명되었다. 이처럼 네일로스 강은 아이깁토스로 흘러드는 지점을 지나 남쪽으로 수로와 육로로 4개월이 걸리는 거리까지는 알려져 있다. 엘레판티네에서 방금 말한 탈주자들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합산해 보면 그만큼 많은 달수가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는 네일로스 강이 서쪽으로 흘러온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는 강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지방에는 폭염으로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몇몇 퀴레네인들에게서 들었는데 그들은 암몬의 신탁소를 방문했다가 암몬인들의 왕
에테아르코스와 면담하게 되어 마침내 네일로스 강이 화제가 되자 그 원천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르테아르코스의 말에 따르면 나사모네스족 사람들 몇이 그의 궁전을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들은 쉬르티스만과 쉬르티스만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리베의 한 부족이다. 이들 나사모네스족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리비의 사막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 추장들의 자제들 중에 매우 담대한 자들이 덜어 있어 성인이 되자 온갖 터무니없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데 특히 추첨으로 자기들 가운데 5명을 뽑아 이때까지 사막을 찾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멀리 들어가 더 많이 볼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리비의 사막을 탐사해 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아이깁토스에서부터 리비의 끝인 솔로에이스 고제 이르기까지 북쪽 바다에 접한 리비에의 전 해안에는 헬라스인들과 포이니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리비인들의 여러 부족이 곳곳에 살고 있다. 그러나 바닷가에 사는 이들을 뒤로 하고 남쪽 내륙으로 들어가면 야수들이 득실된다. 야수들이 득실되는 거기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불모의 모래사막이다. 그래서 동년배들에 의해 파견된 젊은이들은 물과 식량을 잔뜩 준비하고는 먼저 사람이 사는 곳을 지나 야수들이 득실되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다시 사막을 지나 줄곧 서쪽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넓은 모래지대를 건너자 여러 날 만에 마침내 나무가 자라는 평야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에 열려있던 열매를 따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이 중키보다 더 작은 소인들이 다가와 그들을 붙잡아 끌고 갔다고 한다. 나사모네스족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들도 나사모네스족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소인들은 그들을 데리고 넓은 늪지대를 통과하여 마침내 한 부락에 이르렀는데 그곳 사람들도 모두 그들을 데려간 자들처럼 작고 살갗이 검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락 옆에는 큰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에서 악어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암몬인들의 왕 에테아르코스의 이야기는 이쯤 해두겠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퀴레네인들의 보고에 따르면 에테아르코스는 나사모네스족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고 그들이 찾아간 곳의 백성들은 모두 마법사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에테아르코스는 부락 옆을 흐르는 강이 네일로스 강이라고 추정했다. 그건 실제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네일로스 강은 리비에에서 발원해 리비에를 둘로 나누며 아이깁토스로 흘러들고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을 추론하건대 총 길이는 이스트로스 강과 같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스트로스 강은 켈토이족의 나라에 있는 피레네시에서 발원해 에우로페의 한가운데를 흘러 지나간다. 켈토이족은 헤라클레스의 기둥들 너머에 살며 에우로페의 맨 서쪽에 사는 퀴네시오이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리고 이스트로스는 에우로페를 관류한 다음 흑해로 흘러들며 밀레토스인들이 세운 식민지 이스트리아에서 끝난다. 이스트로스 강은 사람이 사는 나라들을 관류하는 까닭에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일로스 강이 관류하는 리비의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라 네일로스 강의 원천들이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강의 흐름에 관해 내가 탐문해서 알아낸 것은 남김없이 다 전했다. 네일로스 강은 아이기토스에서 끝난다. 아이기토스는 대충 킬리키아의 산악지대 맞은편에 서 있다. 거기서 흑해 연안의 시노페까지는 건장한 나그네의 걸음으로 5일 걸린다. 시노페는 이스트로스가 바다로 유입되는 지점의 맞은편에 있다. 그래서 나는 리비의 전체를 관류하는 네일로스 강이 이스트로스 강과 길이가 같다고 생각한다. 네일로스 강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아이깁토스인들의 관습과 종교. 나는 이제 아이깁토스에 관해 소상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곳에는 세상 어느 곳보다 놀라운 것이 많고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건조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관해 더 정확히 기술하려 한다. 아이깁토스의 기후가 특이하고 그곳의 강이 다른 강과 다르듯이 아이깁토스인들의 관습과 풍속도 거의 모든 점에서 다른 민족의 그것과 정반대다. 아이깁토스에서는 여자들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남자들은 집안에서 배를 짠다. 배를 짤 때 다른 민족들은 씨씨를 위로 쳐 올리는데 아이깁토스인들은 아래로 쳐 내린다. 짐을 남자들은 머리에 이는데 여자들은 어깨에 맨다. 오줌은 여자들이 서서 누고 남자들이 앉아서 눈다. 배변은 집안에서 하고 식사는 노상에서 한다. 그들의 설명인즉 혐오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은 몰래 해야 하고 혐오스럽지 않은 일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신들을 위해서든 여신들을 위해서든 사제직은 남자가 맡아 보아야 하고 여자가 맡으면 안 된다. 아들들은 싫으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지만 딸들은 싫어도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세상 어디서나 사제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는데 아이깁토스에서 그들은 삭발한다. 다른 민족들은 상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머리털을 자르는 관습이 있는데 아이깁토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전에는 짧게 깎던 머리와 수염이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 다른 민족들은 가축들과 떨어져 생활하는데 아이깁토스인들은 가축들과 함께 생활한다. 다른 민족들은 밀과 보리가 주식이지만 아이깁토스인들은 그런 곡식을 주식으로 삼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흔히 제이아라고도 불리는 다른 종류의 곡식으로 빵을 굽는다. 반죽은 발로 이기고 진흙은 손으로 이기며 똥도 손으로 수거한다. 아이깁토스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은 성기를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 아이깁토스인들은 할례를 한다. 남자들은 각자 옷을 두 가지 입지만 여자들은 한 가지만 입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고리와 아디줄을 배 바깥에 부착하지만 아이깁토스인들은 배 안에 부착한다. 헬라스인들은 문자와 숫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아이깁토스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은 오른쪽으로 썼고 헬라스인들은 왼쪽으로 썼다고 우긴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문자가 있는데 하나는 신성 문자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통속 문자로 불린다. 아이깁토스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아니 세상의 어떤 다른 민족보다 더 경건하며 다음과 같은 계율을 지킨다. 그들은 청동잔으로 마시며 그것을 날마다 깨끗이 문질러 닦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한다. 그들은 아마포 옷을 늘 깨끗이 빨아 입는데 청결하게 빨아 입는 일에 특히 신경을 쓴다. 그들이 할례 받는 목적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아름다움보다는 청결함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제들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전신의 털을 깎는데 신에게 봉사하는 자신들의 몸에 이나 그 밖에 다른 불결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제들은 아마포로 만든 옷만 입고 파피루스로 만든 신발만 신는다. 다른 옷과 다른 신발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사제들은 낮에 2번, 밤에 2번 찬물에 목욕하며 그 밖에도 지키는 계율이 무수히 많다. 반면에 그들은 적잖은 특혜를 누린다. 그들은 어떤 것도 사제를 들여 입거나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위해서는 신성한 빵이 구워지고 소고기와 거위고기가 날마다 넉넉하게 지급되며 포도주도 공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아이깁토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콩은 전혀 지배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자생하는 콩들은 날로든 익혀서든 일절 먹지 않는다. 사제들은 콩을 부정한 열매로 간주하기 때문에 콩을 보는 것조차 참지 못한다. 각각의 신에게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제들이 있으며 그 중 한 명이 수석 사제다. 사제가 한 명 죽으면 그의 아들이 대신 사제로 임명된다. 아이깁토스인들은 황소를 에파포스,
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검은 털이 하나라도 발견되는 황소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황소에 검은 털이 있는지 검사하는 일은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이 맡는데 그는 황소가 똑바로 서 있을 때도 등을 대고 누웠을 때도 검사한다. 사제는 또 황소의 혀를 잡아당겨 특정한 표지들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이 표지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술할 것이다. 사제는 또 꼬리털도 정상적으로 자랐는지 살펴본다. 황소가 이 모든 점에서 흠이 없으면 사제는 황소의 두 뿔에 파피루스를 감고 그 위에 봉인 진흙을 칠하고 나서 사제의 인장 반지를 누른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황소를 끌고 간다. 그렇게 표시되지 않은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짐승을 검사하고 나면 제물 바치는 의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그들은 표시가 된 짐승을 제물 바치는 의식이 진행될 제단으로 끌고 가서 불을 피운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질 짐승의 머리와 제단에 포도주를 뿌리며 신을 부르고 나서 짐승의 멱을 따고 그 다음에는 몸통에서 머리를 잘라낸다. 몸통은 껍질을 벗기고 머리는 저주를 퍼부은 다음 가져간다. 그리고 장터가 있고 헬라스 상인들이 상주하는 곳이라면 머리를 장터에서 팔아버리지만 헬라스 상인들이 없는 곳에서는 강물에 던져버린다. 황소의 머리에 퍼붓는 저주는 다음과 같다. 제물을 바치는 우리에게 또는 아이깁토스 전역에 어떤 재앙이 닥치려 하건 그것이 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소서. 제물로 바친 짐승의 머리를 처리하고 포도주를 뿌리는 관습은 모든 아이깁토스인들이 제물을 바칠 때마다 그대로 따른다. 그리고 이 관습 때문에 아이깁토스인들은 어떤 동물의 머리도 먹지 않는다.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꺼내고 불태우는 방법은 제물에 따라 다르다. 나는 이제 아이깁토스인들의 가장 위대한 여신과 그녀를 위해 열리는 가장 큰 축제에 관해 말하겠다. 황소의 껍질을 벗긴 다음 그들은 기도드리고 나서 위장을 모두 꺼내고 다른 내장과 지방은 몸 안에 그대로 둔 채 다리와 엉덩이와 어깨와 목을 잘라낸다. 그런 다음 황소의 남은 몸통에 깨끗한 빵 덩어리들과 꿀과 건포도와 무화과와 유향과 모략과 다른 향료로 가득 채우고 나서 불을 붙이고 불에다 올리브유를 듬뿍 붓는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단식한다. 제물이 불타는 동안 그들은 모두 비탄하며 가슴을 친다. 비탄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끝나면 그들은 제물로 바친 짐승에 남겨둔 부위로 잔치를 벌인다. 아이깁토스에서 흠없는 황소와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관행이지만 암소를 제물로 바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암소는 이시스 여신의 성수이기 때문이다. 이시스의 입상은 암소의 뿔이 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헬라스인들이 그리는 이유와 비슷하다. 그리고 아이깁토스인들은 모두 가축들 중에서 암소를 가장 신성시한다. 그래서 아이깁토스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헬라스인과 입 맞추지 않을 것이며 헬라스인의 나이프나 꼬챙이나 냄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흠 없는 황소의 고기라 하더라도 헬라스의 나이프로 썬 것이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죽은 가축을 땅에 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암소가 죽으면 강물에 던진다. 황소가 죽으면 각자 자신이 사는 도시의 교회에 묻어주는데 한쪽 뿔 또는 양쪽 뿔이 땅 위로 나오게 하는 식으로 표지를 남겨둔다. 그리고 짐승의 사체가 썩고 정해진 때가 되면 거룻배 한 척이 프로소피티스라는 섬에서 아이기토스의 각 도시를 찾아간다. 이 섬은 삼각주 안에 있으며 둘레가 구 스코이누스다. 이 섬에는 다른 도시들도 여럿 있지만 황소의 뼈를 수거해 오도록 거룻배들을 내보내는 도시는 아타르베키스라고 불리며 그곳에는 어김없이 아프로디테의 신성한 신전이 있다.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아이기토스의 다른 도시들로 배를 타고 가 뼈를 파낸 다음 아타르베키스로 수거해 와서 한 곳에 묻는다. 다른 가축들도 죽으면 황소들처럼 묻어주는데 그것이 그곳의 관행이다.
다른 가축들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제우스 테바이에우스의 신전을 짓는 자들 또는 테바이 지방 출신자들은 양은 멀리하고 염소를 제물로 쓴다. 모든 아이깁토스인들이 모든 신들을 다 같이 숭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시스와 우리의 디오니소스에 해당한다는 오시리스만은 모든 아이깁토스인들이 다 같이 숭상한다. 반면에 멘데스의 신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또는 멘데스 지방 출신자들은 염소는 멀리하고 양을 제물로 쓴다. 테바이인들과 테바이인들의 영향을 받아 양을 멀리하는 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입되었다. 헤라클레스는 한사코 제우스를 보기를 원했으나 제우스는 그가 자기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헤라클레스가 집요하게 간청하자 결국 제우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어 수량의 껍질을 벗기고 그 머리를 잘라낸 다음 수량의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그 모피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헤라클레스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깁토스인들은 수량의 머리를 가진 제우스의 신상을 만들고 있고 암모스인들은 아이깁토스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암모스인들은 원래 아이깁토스와 아이티오피아에서 이주해온 자들이고 그들의 언어도 두 나라 말의 혼합어다. 내가 생각하기에 암몬인들이란 이름도 제우스에게서 비롯된 것 같아. 아이기토스인들은 제우스를 아문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연유에서 테바이인들은 수량을 신성시하게 되었고 제물로 쓰지 않았다. 그러나 1년에 하루씩 제우스의 축제일에는 수량 한 마리를 잡아 껍질을 벗긴 다음 그 모피를 제우스의 신상에 입힌다.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상을 제우스의 신상 가까이 가져간다. 그러면 신전 안팎에서 모두들 수량의 죽음을 애도하다가 그 수량을 신성한 관에 넣어 묻어준다. 나는 헤라클레스에 관해 그가 아이기토스에서는 12신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헬라스인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헤라클레스에 관해서는 아이기토스 어느 곳에서도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은 아이기토스인들이 헬라스인들에게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스인들이 아이기토스인들에게서 차용했으며 헬라스인들은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암피트리온의 아들에게 붙였다. 이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를 나는 많이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헤라클레스의 양친인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는 아이깁토스 출신이다. 또 아이깁토스인들은 자기들은 포세이돈과 디오스크로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 신들은 그들의 다른 신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깁토스인들이 헬라스인들에게서 신들의 이름을 차용했다면 당신은 이미 아이깁토스인들은 항해를 했고 헬라스인 선원들도 덜어 있었을 것이라는 내 견해가 옳은 것이라면 아이깁토스인들은 포세이돈과 디오스크로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헬라클레스의 이름보다는 이들의 이름을 명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기토스인들에게 헤라클레스는 오래된 신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8신이 12신이 되고 헤라클레스도 12신에 포함된 것은 아마시스 왕의 치세가 시작되기 17,000년 전 일이라고 한다. 나는 이에 관해 되도록 명확히 알고 싶어 배를 타고 포이니케 지방의 튀로스로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도 헤라클레스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가서 보니 신전은 수많은 곡물들도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신전 안에는 무엇보다도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순금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밤이 되면 찬란하게 빛나는 에메랄드 기둥이었다. 나는 그곳에 모셔놓은 신의 사제들과 이야기하며 신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헬라스인들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곳 신전은 튀루스시와 동시에 세워졌는데 튀루스시에 사람이 산 지 230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튀루스에서 헤라클레스의 또 다른 신전을 보았는데 그 신전은 타소스의 헤라클레스의 신전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나는
또 타소스로 갔고 그곳에서 포이니케인들이 세운 헤라클레스의 신전을 발견했는데 포이니케인들은 에우로페를 찾아 항해하던 중 타소스 시를 건설했던 것이다. 이 역시 헬라스에서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기 5세대 전 일이었다. 이렇듯 내가 탐사한 바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오래된 신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몇몇 헬라스 도시들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헤라클레스 신전을 세우고 한 종류의 신전에서는 올림포스의 불사신으로서의 헤라클레스에게 제물을 바치고 다른 종류의 신전에서는 영웅으로서의 헤라클레스에게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다. 그 밖에도 헬라스인들은 사려 깊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예컨대 헤라클레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가 아이기토스에 갔을 때 아이기토스인들이 그를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행렬을 지어 끌고 갔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그가 제단가에서 그를 축성하기 시작했다.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모두 때려 죽였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헬라스인들은 아이기토스인들의 성격과 관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이기토스인들은 흠이 없는 양과 황소와 숫송아지와 거위 말고는 어떤 짐승도 제물로 바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헤라클레스는 한 명이고 헬라스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은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수만 명의 인간을 죽일 수 있었겠는가? 이 일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겠으며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신들과 영웅들께서는 나를 곱깝게 여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앞서의 아이깁토스인들이 암수 불문하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 멘데스인들은 판신이 8신에 포함되며 8신이 12신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이깁토스에서는 화가들도 조각들도 판신을 헤라클레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염소의 머리와 수염소의 다리를 가진 형상으로 그리거나 조각한다. 물론 그들도 판신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른 신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그리는 까닭은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아무튼 멘데스인들은 모든 염소들을 신성시하되 수렴소를 암염소보다 더 신성시하고 수렴소를 치는 목자들이 다른 목자들보다 더 존중받는다. 수렴소 가운데 한 마리가 특별히 존중받는데 그 수렴소가 죽으면 멘데스 지방 전체가 애도한다. 아이기토스에서 멘데스란 말은 수렴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멘데스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렴소가 공공연히 한 여인과 교합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이기토스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돼지와 스치기만 해도 강으로 달려가 옷을 입은 그대로 강물에 몸을 담근다. 또 돼지치기 많은 아이기토스 토박이라 하더라도 신전에 들어갈 수 없다. 또 그들에게는 아무도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으며 누구도 그들의 딸과는 결혼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돼지치기는 자기들끼리 결혼한다. 아이기토스인들은 셀레네와 디오니소스를 제외한 다른 신들에게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긴다. 이 두 신에게는 같은 시기에 말하자면 만월 때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먹기도 한다. 다른 축제에서 쓰지 않던 제물을 이때에만 쓰는 까닭에 관해 아이깁토스인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셀레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돼지를 잡은 다음 꼬리 끝부분과 비장과 복막을 한데 모아놓고 그것들을 짐승 뱃속에 있는 지방으로 싼 다음 불태운다. 남은 고기는 제물축제가 열리는 보름날에 먹는다. 그러나 다른 날에는
입에 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산 돼지를 마련할 수가 없어 밀가루로 돼지를 빚은 다음 구워서 제물로 바친다. 디오니소스 축제 전날 밤에는 각자 자기 집 문간 앞에서 돼지의 멱을 딴 다음 그것을 팔았던 돼지치기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돌려준다. 아이깁토스인들이 거행하는 디오니소스 축제의 나머지 다른 부분은 합창 가무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헬라스인들이 행하는 것과 거의 같다. 그러나 그들은 남근 상들 대신 길이가 1페키스나 되는 인형들을 고안해 냈는데 실로 조종되는 것이다. 여자들이 이 인형들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인형마다 크기가 몸 전체만 한 남근이 달려 위아래로 끄덕거렸다. 피리 부는 자가 앞장서고 여자들은 디오니소스 창가를 부르며 뒤따라간다. 인형의 남근이 그처럼 크고 전신에서 남근만이 움직이는 연유에 관해서는 성담이 전해지고 있다. 아미테온의 아들 멜람푸스는 이 축제를 모르기는커녕 잘 알고 있었으리라 나는 생각한다. 멜람푸스가 헬라스인들에게 디오니소스의 이름과 축제를 소개하고 남근상 행렬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그는 축제의 세세한 부분들을 다 가르쳐 주지는 못했다. 축제를 완전하게 발전시킨 것은 후일에 태어난 현인들이었다. 어쨌거나 디오니소스를 위한 남근상 행렬을 헬라스인들에게 소개한 것은 멜람푸스였고 헬라스인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의식을 그에게 배웠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멜람푸스는 예언술에 정통한 현인으로 디오니소스 의식을 포함해 아이기토스에서 여러 가지를 배운 다음 조금 변형하여 헬라스에 소개했던 것 같다. 아이깁토스와 헬라스에서 비슷한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믿기 어렵다. 우연의 일치였다면 헬라스의 의식은 더 헬라스적이었을 것이고 근래에야 소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깁토스인들이 이런저런 관습을 헬라스인들에게서 차용했다고 믿기도 어렵다. 내 생각에는 멜람푸스가 티로스 출신인 카드무스와 그를 따라 오늘날 보이오티아라 불리는 지방으로 이주해 온 포이니케인들에게 디오니소스 의식을 배웠을 개연성이 가장 크다. 거의 모든 신들의 이름이 아이기토스에서 헬라스로 도입되었다. 나는 신들의 이름이 비헬라스인들에게서 유래했음을 몸소 탐문하여 알아냈으며 대개 아이기토스에서 유래했다고 확신한다. 앞서 언급한 포세이돈과 디오스 크로이들 말고는 그리고 헤라, 헤스티아, 테미스, 카리스 여신들과 네레우스의 딸들 말고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모두 옛날부터 늘 아이깁토스 땅에 있어 왔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깁토스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아이깁토스인들이 그 이름을 모르겠다는 신들의 경우 포세이돈을 제외하고는 펠라스 고이족이 이름을 붙인 듯하다. 헬라스인들은 포세이돈을 리비에인들에게 배웠다. 리비에인들만이 처음부터 포세이돈이란 이름을 알았고 그를 늘 숭상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아이기토스인들은 영웅은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뿐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언급하게 될 다른 것들도 헬라스인들은 아이기토스인들에게 배웠다. 그러나 남근이 발기한 헤르메스 상을 만드는 것은 헬라스인들이 아이깁토스인들이 아니라 펠라스 고이족에게 배웠으며 헬라스인들 중에서는 아테나이인들이 맨 먼저 그런 관행을 받아들였고 그러자 다른 헬라스인들도 아테나이인들의 뒤를 따랐다. 아테나이인들이 이미 헬라스인들로 간주되던 시기에 펠라스 고이족이 아티케에 정착한 까닭에 펠라스 고이족도 헬라스인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사모트라케인들이 펠라스 고이족에게 전수받아 행하고 있는 카베이로이들의 비의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아테나인들과 함께 살게 된 펠라스 고이족은 전에는 사모트라케에 살았는데 사모트라케인들이 그들의 의식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아무튼 아테나이인들은 남근이 발기된 헤르메스 상을 헬라스인들 가운데 맨 먼저 만들었고 그들은 그것을
펠라스 고이족에게 배웠다. 펠라스 고이족은 또 사모트라케의 비의에서 계시되는 것에 관해 성담을 들려주곤 했다. 내가 도도네에서 들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래 펠라스 고이족은 무슨 제물을 바치든 신들에게 기도하되 어떤 신에게도 별명이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신들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들을 신들이라 부른 것은 신들이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긴긴 세월이 지난 뒤 그들은 아이깁토스에서 들여온 다른 신들의 이름을 모두 알게 되었으나 디오니소스의 이름은 훨씬 뒤에야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얼마 뒤 신들의 이름과 관련해 도도네의 신탁소에 물었다. 도도네의 신탁소는 헬라스 전체에서 오래되고 당시에는 유일한 신탁소였다. 비헬라스인들에게서 유래한 신들의 이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펠라스 고이족이 묻자 신탁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때부터 펠라스 고이족은 제물을 바칠 때 신들의 이름을 사용했고 헬라스인들은 후일 펠라스 고이족에게서 신들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이들 신들이 저마다 어디서 생겨났으며 그들이 모두 언제나 존재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헬라스인들이 알게 된 것은 말하자면 엊그제의 일이다.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는 나보다 기껏해야 4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헬라스인들을 위해 신들의 계보를 만들고 신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신들 사이의 직책과 활동 영역을 배분하고 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이전에 살았던 시인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들보다 나중에 태어난 것 같다. 내가 앞서 말한 것들 중에 첫 번째 것은 도도네의 여사제자들의 견해고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에 관해 내가 나중에 말한 것은 내 자신의 견해다. 헬라스의 신탁소와 리비에의 신탁소에 관해 아이기토스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우스 테바이 에우스의 사제들에 따르면 두 여사제가 포이니 케인들에 의해 테바이에서 납치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리비에로 팔려가고 다른 한 명은 헬라스로 팔려갔음을 알게 되었다. 사제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 그 두 나라의 신탁소를 처음 개설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묻자 사제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이 여인들을 백방으로 수색해 보았는데 그들을 찾는 데는 실패했으나 자기들이 방금 내게 말해준 것이 사실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것이 내가 테바이의 사제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러나 도도네의 여사제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검은 비둘기 두 마리가 아이깁토스의 테바이를 출발하여 한 마리는 리비에로 날아가고 다른 한 마리는 자신들이 있는 도도네로 날아왔는데 그 비둘기는 참나무에 내려앉아 인간의 언어로 그곳에 제우스의 신탁소를 개설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신의 명령임을 알아차린 도도네인들은 비둘기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리비에로 날아간 다른 비둘기도 리비에인들에게 그곳에 제우스의 또 다른 신탁소인 암몬의 신탁소를 개설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도도네의 여사제들은 내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중 가장 연장자는 프로메네이아이고 그 다음은 테마르테고 최연소자는 니칸드라였다. 그리고 신정과 관계가 있는 다른 도도네인들의 말도 여사제들의 말과 일치했다. 이 일에 대한 내 견해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포이니케인들이 그 여사제들을 납치해 그중 한 명은 리비에에 다른 한 명은 헬라스에 팔았다면 지금은 헬라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헬라스는 전에는 펠라스기아라고 불렸는데 둘은 결국 같은 곳이다. 온 여인은 테스프로토이족에게 팔렸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노예로 일하면서 그곳에 자라고 있던 참나무 아래 제우스의 신전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테바이의 제우스 신전에서 봉사했던 만큼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도 제우스를 섬기는 일은 당연했으리라.
그 뒤 그녀는 헬라스 말을 배우게 되자 신탁소를 개설했고 그녀의 언니도 그녀를 팔아버린 바로 그 포이니케인들에 의해 리비에로 팔려갔다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건대 도도네인들이 여인들을 비둘기라고 부른 것은 그녀들이 이방인들이라 그녀들이 하는 말이 비둘기 울음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뒤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자 그들은 비둘기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다. 그녀가 비헬라스어를 말하는 동안에는 그녀의 말이 그들에게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쯤으로 들렸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비둘기가 어찌 사람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비둘기를 검다고 한 것은 여인이 아이깁토스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깁토스의 테바이와 도도네에서 예언하는 방법은 서로 비슷하며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보고 예언하는 기술은 아이깁토스에서 온 것이다. 아무튼 축제와 행렬과 제물 바치는 의식을 세상에서 맨 먼저 시작한 것은 아이깁토스인들이고 헬라스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배웠다. 그 증거로 이런 관행들은 아이깁토스에서는 아주 오래됐으나 헬라스에는 최근에야 도입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이깁토스에서는 축제들이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개최된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성대히 개최하는 축제는 부바스티 시의 아르테미스 제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시리스 시에서 열리는 이시스 제다. 부시리스는 아이기토스의 삼각주 한복판에 자리 잡은 도시로 이시스의 가장 큰 신전이 이곳에 있는데 이시스는 헬라스 말로 옮기면 테메테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이스 시에서 개최되는 아테나제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헬리오폴리스에서 열리는 헬리오스제며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토시의 레토제며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파프레미스 시에서 열리는 아레스제다. 사람들이 축제에 참가하러 부바스티스로 갈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수많은 남녀들이 떼지어 저마다 자기 거룻배를 타고 간다. 항해하는 동안 몇몇 여자들은 딸랑이를 들고 흔들어대고 몇몇 남자들은 항해하는 내내 피리를 불어대며 나머지 여자들과 남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친다. 항해 중에 어떤 도시 옆을 지나게 되면 그들은 강가로 바짝 거룻배들을 몰아가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몇몇 여인들은 앞서 말했듯이 딸랑이를 흔들어대고 몇몇 여인들은 그 도시에 사는 여인들을 큰 소리로 부르며 놀려대고 더러는 춤을 추고 더러는 일어나 옷을 벗어 던지던지 하고 알몸을 보여준다. 그런 일은 강가에 있는 도시를 지날 때마다 되풀이된다. 부바스티스에 도착하면 그들은 성대의 제물을 바치며 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 때 소비하는 술의 양은 자그마치 나머지 1년 동안 소비하는 양보다도 더 많다. 그곳 토박이인들의 말에 따르면 축제 때 모여드는 남녀의 수는 어린아이들을 빼고 7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바스티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부시리스에서 이시스 축제가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이 축제에서는 제물을 바친 뒤 수만 명에 이르는 남녀가 하나같이 가슴을 치며 비탄한다. 그들이 누구를 애도하는지 말하는 것은 불경한 짓이 되리라. 아이깁토스에 거주하는 카리아인들은 아이깁토스인들보다 한술 더 떠서 칼로 이마를 쨘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며 아이깁토스인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사이스에서는 제물들을 바치는 날밤 각자의 집 밖에다 빙 돌아가며 수많은 등불을 켠다. 그들이 사용하는 등불이란 소금과 기름을 가득 채운 납작한 접시로 거기에 심지를 꽂아 밤새도록 타게 하는 것이다. 이 축제를 그들은 등불 축제라고 부른다. 이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아이기토스인들도 축제의 밤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모두들 등불을 켠다. 그래서 사이스뿐 아니라 아이깁토스 전역에 등불이 켜진다. 이날 밤에 불을 밝히고 축제를 개최하는 연유에 관해 성담이 전해오고 있다. 헨리오폴리스와 부토에 사는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단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다. 파프레미스에서도 다른 곳과 비슷하게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거행한다. 그러나 해질 무렵이 되면 몇몇 사제들은 신상을 모시느라
바쁘고 대부분의 사제들은 나무 곤봉을 들고 신전 입구에 버티고 선다. 그들 맞은편에는 1,000명도 더 되는 무리들이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역시 곤봉을 들고 버티고 선다. 신상은 축제 전날 밤 사제들이 금박을 입힌 작은 나무 신전에 넣어 다른 신성한 건물로 옮겨 놓는다. 신상과 함께 뒤에 남게 된 숙소의 사제들은 모형 신전과 그 안에 든 신상을 운반하는 사륜거를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문간에 서 있는 다른 사제들은 그들이 신상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하지만 서약한 자들은 신을 편들며 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에게 곤봉을 휘두른다. 그리하여 격렬한 싸움이 벌어져 서로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진다. 내 생각에는 부상당해 죽는 사람이 허다할 것 같은데 아이기토스인들은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한다. 토박이들은 이 축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곳 신전에는 아레스의 어머니가 살았다고 한다. 아레스는 다른 곳에서 자랐지만 장성해지자 되돌아와 어머니와 교합하기를 원했으나 전에 그를 본 적이 없는 그녀의 시종들이 그를 제지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레스는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시종들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연유로 주먹다짐이 아레스 축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신전 안에서는 여자와 교합하지 못하며 여자와 교합한 뒤에는 목욕하지 않고 신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계율을 맨 처음 지킨 것도 아이기토스인들이다. 왜냐하면 아이기토스인들과 헬라스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민족이 신전 안에서 교합하며 여자와 교합한 뒤 목욕하지 않고 신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도 다른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이 신전 안이나 성역 안에서 교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짐승들의 그런 짓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논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은 아이깁토스인들이 종교적 계율을 얼마나 엄격히 지키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에 불과하다. 리비에와 경계를 맞대고 있음에도 아이깁토스에는 야생동물이 많지 않다. 아이깁토스에서는 가축이든 야수든 모든 동물이 신성시 된다. 그러나 동물들이 신성시 되는 연유를 말하고자 한다면 신들에 관한 일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내가 가급적 피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에 관해 내가 지금까지 부차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 마지못해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해서는 기술하겠다. 동물들의 종류별로 아이기토스인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사육자로 임명되어 있는데 그 직책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세습된다. 각 도시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한 서약을 이행한다. 그들은 그 동물이 속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나서 자식들의 머리털을 전부 또한 반 또는 3분의 1을 잘라 그것을 저울에 달아 그 무게만큼의 은을 그 동물의 사육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동물을 사육하는 여인은 그 값어치만큼의 물고기를 사서 자른 다음 그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한다. 이것이 동물을 사육하는 방법이다. 이들 동물 중 한 가지를 죽인 자는 고의적일 경우 사형에 처해지고 고의가 아닐 경우 사제가 정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따옥이나 매를 죽인 자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죽음을 면치 못한다. 아이기토스에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짐승들의 수가 많지만 만약 고양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수는 더 늘어났으리라. 암고양이는 새끼를 낳으면 더 이상 수고양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수고양이는 암고양이와 교미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암고양이에게서 새끼 고양이들을 몰래 채어가 죽여버리는 것인데 이 경우 죽이기는 해도 먹지는 않는다. 그러면 새끼를 빼앗긴 암고양이는 다시 새끼를 갖고 싶어 수고양이에게 다가간다. 고양이란 동물은 새끼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이다. 집에 불이 나면 고양이들은 이상한 짓을 한다. 아이깁토스인들은 불 끌 생각은 않고 집 주위에 쭉 늘어서서 고양이들에게만 신경을 쓴다. 그런데도 고양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또는 사람들 위를 뛰어넘어 불 속으로 뛰어든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깁토스인들은 크게 상심한다. 어떤 집에서 고양이가 자연사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모두가 눈썹을 깎는다. 하지만 그 이상은 깎지 않는다. 그러나 개가 죽으면 전신의 털과 머리털을 깎는다. 죽은 고양이들은 부바스티스 시로 운반되어 미라로 만들어진 다음 그곳의 신성한 묘실에 매장된다. 암캐들은 각자가 자기 도시에서 축성된 관에 넣어 묻어준다. 족제비도 개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된다. 들쥐들과 매들은 부토시로 운반되고 따오기들은 헤르메오폴리스로 운반된다. 곰은 드물고 늑대는 여우보다 별로 크지 않은데 이것들은 죽어 누워있는 것이 발견된 그 자리에 매장된다. 악어의 본성은 다음과 같다. 겨울 4개월 동안 악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악어는 4발 짐승이고 뭇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산다. 악어는 지상에서 산란하고 부화하며 낮 시간의 대부분을 마른 땅에서 보내지만 밤 동안에는 내내 물속에서 지내기에 하는 말이다. 그것은 물이 밤 공기나 이슬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한 악어처럼 그렇게 작게 태어나 그렇게 큼직하게 자라는 동물은 없다. 악어 알은 거위 알보다 별로 크지 않으며 갓 태어난 악어 새끼도 알만큼이나 작다. 그러나 다 자란 악어는 최소 17 패키스 이상이다. 악어의 눈은 돼지의 눈과 같고 덩치에 비례해서 이빨들과 엄니들도 크다. 악어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혀가 없다. 악어는 또 동물 중에 유일하게 아래턱을 움직이지 않고 윗턱을 아래턱으로 끌어당긴다. 악어는 강력한 발톱을 갖고 있으며 등은 뚫을 수 없는 비늘 가죽으로 덮여 있다. 악어는 물속에서는 눈이 어둡지만 물 밖에서는 더없이 눈이 밝다. 악어는 물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입안이 거머리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새들과 짐승들은 악어를 피하지만 물대새만은 악어와 살가운 사이다. 물대새는 악어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악어가 물에서 무트로 나와 입을 크게 벌리면 악어는 대개 서풍이 불어오면 그렇게 한다. 물대새가 악어의 입 안으로 들어가 거머리를 개골스레 먹어치운다. 이것이 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서 악어는 물대새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기토스인들 중에는 악어를 신성시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대시하는 자들도 있다. 테바이와 모이리스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악어를 특히 신성시한다. 그 지방에서는 어디서나 악어 한 마리를 골라 훈련하고 길들인다. 그곳 사람들은 악어에게 유리와 황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달아주고 앞다리에 발찌를 끼워주며 특식과 제물로 바친 짐승을 먹여 키우는 등 살아있는 동안 그야말로 호강을 시켜준다. 그러다 악어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축성된 관에 넣어 묻어준다. 그러나 엘레판티네 시와 그 주변에 사는 자들은 악어들을 신성시하기는커녕 잡아먹기까지 한다. 악어의 아이기토스어 이름은 크로코데일로스가 아니라 캄프사다. 이오니아인들이 악어를 크로코데일로스라고 명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악어가 돌담에서 볼 수 있는 도마뱀과 비슷해 보여서다. 악어를 사냥하는 방법은 종류도 많고 그 가짓수도 많다. 그중 가장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여기 기술하겠다. 사냥꾼은 갈고리에 돼지 등뼈를 미끼로 달고는 강 한가운데에 던진 다음 강가에 서서 자신이 데려온 살아있는 새끼 돼지에게 매질을 한다. 그러면 돼지 새끼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악어는 소리나는 방향으로 다가오다가 등뼈를 발견하고는 집어 삼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악어를 무트로 끌어당긴다. 일단 강가로 끌어올린 다음 사냥꾼이 맨 먼저 하는 일은 악어의 두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악어를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를 먹는다. 하마는 파프레미스 지방에서는 신성시 되나 아이기토스의 다른 곳에서는 신성시 되지 않는다. 하마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하마는 4발 짐승이고 발굽이 소의 발굽처럼 갈라져 있으며 사자코에 말갈기가 있으며 엄니들이 튀어나와 있고 꼬리와 울음소리가 말과 비슷하며 크기는 가장 큰 황소만하다. 가죽은 매우 두꺼워 그것을 말리면 창자루를 만들 수 있다. 강물에는 수달도 있는데 이 역시 신성시 된다. 물고기들 중에서는 이른바
레피토토스와 뱀장어가 신성시된다. 이 물고기들은 네일루스 강에 받쳐진 신성한 물고기들이라고 하며 새들 중에서는 여우 거위가 그러하다. 또 다른 신성한 새가 있는데 이름이 포이닉스다. 나는 그 새를 그림으로밖에 보지 못했다. 그 새는 아주 드물게 아이깁토스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헬리오폴리스 주민들에 따르면 그 새는 500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비새가 죽었을 때다. 그 새가 정말로 그림과 같다면 크기와 생김새는 다음과 같다. 그 새의 깃털은 일부는 금빛이고 일부는 붉은색인데 외모와 크기는 독수리를 쏙 빼닮았다. 나로서는 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포이닉스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낸다고 한다. 포이닉스는 아라비아를 출발하여 몰약으로 싼 아비새의 유해를 헬리오스의 신전으로 나른 다음 그곳에 묻는다는 것이다. 그 새는 다음과 같이 아비새의 유해를 나른다고 한다. 먼저 그 새는 몰약으로 자기가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알을 만든 다음 그것을 나르는 실험을 한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면 알을 파내고 아비새의 유해를 채워 넣은 뒤 구멍을 파고 아비새의 유해를 채워 넣은 자리를 다른 모략으로 봉인한다. 그러면 아비새의 유해가 들어있는 지금 알의 무게는 파내기 전과 같아진다. 그렇게 알을 봉한 다음 포이닉스는 아비새의 유해를 아이깁토스에 있는 헬리오스의 신전으로 옮겨온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새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 테바의 주변에는 신성한 뱀들도 있는데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는다. 이 뱀들은 작고 머리에 뿔이 2개나 나 있다. 이 뱀들이 죽으면 제우스의 신전에 묻어주는데 이것들은 제우스에게 바쳐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부토시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의 한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 날개 달린 뱀들에 관해 탐문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뱀의 뼈와 등뼈를 보았다. 등뼈 무더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덜어는 컸고 덜어는 작았으며 덜어는 더 작았다. 이 뼈들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장소는 산에서 넓은 평야로 통하는 좁은 고갯길로 이 평야는 아이깁토스의 평야와 맞닿아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봄이 되면 날개 달린 뱀들이 아라비아에서 아이깁토스로 날아오는데 따오기들이 이 고갯길에서 뱀들을 맞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죽인다고 한다. 아라비아인들에 따르면 그래서 아이깁토스인들은 따오기를 높이 숭상한다고 한다. 아이깁토스인들도 자신들이 이 새들을 숭상하는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따오기의 겉모습은 다음과 같다. 전신이 새까맣고 하계 다리를 갖고 있으며 부리는 매우 구부정하며 크기는 흰 눈썹 뜸북이 많아다. 이것이 뱀들에 맞서 싸우는 검은색 따오기들의 모습이다. 두 종류의 따오기 가운데 다른 종류는 대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 따오기는 머리와 목 전체에 털이 없으며 머리와 목과 날개 끝과 꼬리 끝을 제외하고는 이런 곳들은 새까맣다 흰색이다. 다리와 부리는 다른 종류의 따오기와 같다. 날개 달린 뱀들은 생김새가 물뱀들과 비슷하다. 그것들의 날개는 깃털이 없으며 박쥐의 그것과 가장 가깝다. 신성한 동물들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아이기토스인들 자신에 관해 말하자면 이 나라의 농경지에 사는 자들은 모든 민족의 역사를 잘 기록해 두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내가 만나 탐문해 본 민족들 가운데 가장 해박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매달 3일 동안 연속해서 하제를 복용한다. 그들이 구토제와 관장으로 건강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만병이 섭취하는 음식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깁토스인들은 리비아인들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민족이다. 그것은 기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말하자면 계절의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대개 변화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계절의 변화 때문이다. 그들은 올리라이로 만든 빵을 먹는데 그들은 이 빵을 퀼레스티스라고 부른다. 그들은 보리로 만든 술을 마시는데 그들의 나라에는 포도나무가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햇볕에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날로 먹는다. 새들 중에 메추라기와 오리와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은 소금에 절인 다음 날로 먹는다.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새들과 물고기들은 성수 말고는 모두 굽거나 삶아서 먹는다. 저녁 식사 후 개최되는 아이기토스의 부자들의 연회에서는 한 남자가 나무로 시신처럼 보이게 만든 것을 관에 넣고 방 안을 도는데 실감나게 색칠하고 조각한 이 시신은 길이가 1 내지 2 페키스쯤 된다. 그 남자는 연회에 참석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것을 보여주며 말한다. 이것을 보시며 즐겁게 마시세요. 당신도 죽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아이기토스인들은 연회 때 그렇게 한다. 아이기토스인들은 조상 전래의 관습을 고수하며 다른 관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관습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리노스라는 노래다. 이 노래는 포이니케와 퀴프로스와 그 밖의 다른 곳에서도 부르지만 민족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하지만 아이기토스인들의 노래에 나오는 인물은 헬라스인들의 노래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인인 듯한데 그렇다면 아이기토스에 관한 수많은 수수께끼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리노스라는 노래를 어디서 배웠는가 하는 점이다. 아이기토스인들이 이 노래를 옛날부터 불렀던 것은 분명하다. 비록 리노스가 아이기토스어로는 마네로스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아이기토스인들에 따르면 마네로스는 아이기토스 초대 왕의 외아들로 요절하자 그들이 그를 추모하여 지은 만가인데 그것이 아이기토스 최초의 노래이자 당시에는 유일한 노래였다고 한다. 헬라스인들, 더 정확히 라케다이몬인들의 관습과 일치하는 아이기토스의 관습이 또 하나 있다. 젊은이들이 길에서 연장자들을 만나면 길을 양보하고 옆으로 비킨다는 것이다. 또 연장자가 다가오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기토스인들이 어떤 헬라스인들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은 그들은 길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지 않고 손을 무릎 있는 데까지 내리고 절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리까지 내려오는 술 장식이 달린 아마포 키톤을 입는데 그것을 그들은 칼라 시리스라 부른다. 그리고 그 위에 흰 무직 외투를 입는다. 그러나 신전 안으로 약물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사후에 약모 제품과 함께 매장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불경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러한 관습은 이른바 오르페우스교와 바코스교, 이것들도 사실은 아이기토스와 피타고라스에서 유래한 것이긴 하지만 의 의식과 일치한다. 이들 의식에 입문한 자들에게도 모직 옷을 입고 매장되는 것은 불경한 짓이다. 이 일들에 관해서는 성담이 전해오고 있다. 그 밖에도 아이기토스인들이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어느 달과 어느 날이 각각 어떤 신에게 바쳐졌으며 어느 날에 태어난 자는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고 어떤 죽음을 맞으며 어떤 부류의 인물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헬라스의 시인들이 그것들을 이용했다. 아이기토스인들은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은 전조를 찾아냈다. 어떤 전조가 나타나면 그들은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기록해 둔다. 그리고 훗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들은 같은 결과가 생기리라고 생각한다. 예언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은 아무도 예언 능력을 가질 수 없으며 몇몇 신들만이 가진다고 믿는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기토스에는 헬라클레스, 아폴론, 아테나, 아르테미스, 아레스, 제우스의 신탁소가 있다. 그들이 가장 숭상하는 것은 부토시에 있는 레토의 신탁소다. 그러나 신탁을 내리는 방법은 어디서나 똑같지 않고 서로 다르다. 의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모든 의사는 여러 가지 병을 보지 않고 특정한 병만 본다. 그래서 어디서나 의사가 넘쳐난다. 눈을 보는 의사, 머리를 보는 의사, 치아를 보는 의사, 배를 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속병을 보는 의사도 있다. 그들이 사자를 애도하고 매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명망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의 여인들은 모두 머리와 얼굴에 진흙을 바른 다음 시신을 집안에 둔 채 옷을 열어젖혀 가슴을 드러내고는 가슴을 치며 시내를 돌아다닌다. 그 행렬에는 그들의 친척 여자들도 동참한다. 남자들도 옷을 열어젖히고 가슴을 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미라를 만들기 위해 시신을 운구한다.
미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들이 있다. 시신이 옮겨지면 그들은 운구해온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색칠한 목재 시신들 견본을 보여주며 선택하라고 한다. 그들은 이 견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신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불경한 짓일 것이다. 그들은 또 이보다 좀 못하고 값도 더 싼 두 번째 방법의 견본과 가장 값이 싼 세 번째 방법의 견본도 보여준다. 그들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시신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친족들에게 묻는다. 흥정이 끝나면 친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미라 기술자들은 작업장에 남아 곧장 미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가장 정교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쇠갈고리로 콧구멍을 통해 뇌를 꺼내고 나머지는 콧구멍으로 약물을 주입해 녹인다. 그러고 나서 예리한 아이티오피아산 돌칼로 옆구리를 절개하고 내장을 모두 제거한 후 배 안을 세척하고 야자술과 으깬 향료로 헹군다. 그런 다음 으깬 모략과 계피와 다른 향료로 하지만 유향은 사용하지 않는다. 시신의 배 안을 가득 채우고 봉합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시신을 양잿물에 70일 동안 푹 담가둔다. 그러나 절대로 70일 넘게 담가두면 안 된다. 70일이 지나면 그들은 시신을 씻고 고운 아마포로 만든 붕대로 전신을 싸고 그 위에 아이깁토스인들이 악교 대신 사용하는 고무를 바른다. 그러면 친척들이 시신을 가져가 사람 모양의 목판을 만들어 그 안에 윈다. 그리고 관을 봉한 다음 벽에 똑바로 세워서 묘실에 안치한다. 이상이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가장 값비싼 방법이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유가족들이 있는데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삼나무에서 뽑아낸 기름을 주사기에 가득 넣고 시신의 배에 가득 주입하되 옆구리를 절개하지도 내장을 꺼내지도 않고 항문으로 투여하며 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마개를 사용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정해진 일수만큼 시신을 가성 소다액에 담가두었다가 마지막 날 앞서 주입한 삼나무 기름을 배에서 빼낸다. 삼나무 기름의 효과는 위와 내장이 모두 녹아 몸 밖으로 함께 씻겨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은 양잿물에 녹기 때문에 시신은 살갗과 뼈만 남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고 더 이상 다른 처치는 하지 않는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이용되는 세 번째 방법은 하재로 내장을 씻어낸 다음 70일 동안 시신을 양잿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가족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명망 있는 사람의 아내가 죽었을 때 시신은 곧바로 미라 기술자에게 넘겨지지 않는다. 잘생긴 여자나 그 밖에 탁월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죽은 지 3일 또는 4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미라 기술자에게 넘겨진다. 미라 기술자가 이들의 시신을 가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라 기술자 중 한 명이 갓 죽은 여자의 시신을 가늠하다가 동업자의 고발로 붙잡힌 적이 있다고 한다. 아이깁토스인이든 이방인이든 악어에게 붙잡혀 가거나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가 떠밀려온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반드시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되도록 후하게 대접한 다음 축성된 관에 넣어 묻어줘야 한다. 친척이든 친구든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네일로스 강의 사제들만이 그에게 손을 대고 묻어줄 수 있다. 그의 시신은 인간 이상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아이기토스인들은 헬라스인들의 관습을, 아니 일반적으로 이민족의 관습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다른 아이기토스인들은 이 원칙을 지키지만 네아폴리스에서 멀지 않은 테바이 지방의 대도시 켐미스만은 예외다. 이 도시에는 다나에의 아들 페르세우스의 네모난 성역이 있고 그 주위에는 야자수들이 자라고 있다. 성역의 출입문은 거석으로 만든 돌문인데 그 옆에는 두 개의 거대한 석조 입상이 서 있다. 이 경내에 신전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페르세우스의 입상이 있다. 켐미스 사람들에 따르면 페르세우스는 종종 이 지방과 이 성역에 나타난다고 하며 그럴 때면 그가 신던 샌들 한 짝을 볼 수 있는데 그 길이가 이 페키스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샌들이 보이면 아이깁토스 전역이 번영을 누린다고 한다. 이상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들은 헬라스식으로 페르세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온갖 종목의 육상 경기를 개최하고 가축, 외투, 모피를 상으로 내놓는다. 왜 페르세우스는 그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며 아이기토스인들 중에 왜 그들만이 체육 경기를 개최하느냐고 내가 묻자 그들은 페르세우스가 원래 이 도시 출신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나우스와 링케우스는 캔미스 사람이었는데 배를 타고 헬라스로 건너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들로부터 시작해 페르세우스에 이르기까지 세대의 수를 세는 것이었다. 페르세우스가 아이기토스에 온 것은 헬라스인들의 주장처럼 리비에에서 고르고에 머리를 가져가기 위해서였는데 캔미스에 왔다가 친척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페르세우스는 아이기토스에 오기 전에 벌써 어머니한테 들어서 캔미스란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그들이 체육 경기를 개최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기술한 것은 늪지대 남쪽에 사는 아이기토스인들의 관습이다. 늪이 많은 해안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관습도 다른 아이깁토스인들과 대동소이하다. 이를테면 그들도 헬라인들처럼 일부 일처제를 지킨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값싼 식량원을 찾아냈다는 점이다. 강이 불어 들판이 물에 잠기면 백합이 지천으로 자라는데 아이기토스인들은 그것을 로토스라 부른다. 그들은 이것을 따 햇볕에 말렸다가 양귀비 비슷한 이 꽃의 가운데 부분을 빻은 다음 불에 구워 빵을 만든다. 그 뿌리도 식용이 가능한데 모양은 둥글고 크기는 사과만한 것이 제법 달짝지근하다. 장미와 비슷하며 역시 강물에서 자라는 다른 종류의 백합도 있다. 그 열매는 꽃받침이 아니라 뿌리에서 돋아난 별도의 줄기에 달려있고 모양은 벌집과 아주 비슷하다. 열매 안에는 올리브 씨만큼 굵은 씨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싱싱할 때도 먹고 말려서도 먹는다. 그곳에서 매년 자라는 파피루스를 그들은 늪에서 뽑아 윗부분은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고 1패키스쯤 되는 아랫부분은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파피루스를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발갛게 단 화덕에 굽는다. 늪지대에 사는 자들 중에 물고기만 먹고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내장을 빼내고 햇볕에 말려 마른 채로 먹는다.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들은 강에서는 나지 않고 호수에서 자란다. 그리고 번식기가 되면 떼지어 바다로 나간다. 수컷들이 앞장서며 정액을 쏟으면 암컷들이 따라가며 그것을 삼키고 새끼를 벤다. 바다에서 새끼를 베고 나면 물고기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컷들이 앞장서지 않고 암컷들이 앞장선다. 암컷들은 헤엄치며 앞서의 수컷들처럼 한다. 암컷들이 기장쌀 만한 하나를 한 번에 몇 알씩 쏟으면 뒤따르던 수컷들이 그것을 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번식하는데 수컷들이 삼키지 않은 것들만이 물고기로 자라난다. 바다로 나가다가 잡힌 물고기들은 머리 왼쪽에 상처가 보이고 돌아오다가 잡힌 물고기들은 머리 오른쪽에 상처가 난다. 이것은 물고기들이 바다로 내려갈 때나 바다에서 돌아올 때나 물살을 헤치려다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왼쪽 강안으로 바짝부터 이동하기 때문이다. 네일로스 강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강에서 물이 졸졸 흘러 들어와 강가의 우묵한 곳들이나 웅덩이들에 먼저 물이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일대가 작은 물고기들로 가득 찬다. 이 물고기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나는 이해할 것 같다. 전년에 네일로스 강물이 빠질 때 물고기들은 지늘게 알을 낳아놓고는 마지막 남은 물과 함께 빠져나간다. 그 뒤 때가 되어 물이 다시 들어오면 이 알들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일로스 강의 물고기들에 관한 이야기다. 늪지대 가까이 사는 아이기토스인들은 아이기토스어로 키키라 부르는 아주까리 열매에서 짠 기름을 사용한다. 그 제조법은 다음과 같다. 아주까리는 헬라스에서는 자생하는 야생 식물이지만 아이기토스인들은 강변이나 호반에 심는다. 아이기토스의 변종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열매에서는 악취가 난다.
사람들은 그 열매를 모아 잘게 썰어 짜거나 볶아서 조린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쭉한 액체를 모은다. 그것은 등잔 기름으로는 올리브유 못지않지만 느끼한 냄새가 난다. 그들은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모기 때에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늪지대 남쪽에 사는 자들은 탑 모양의 높은 침실로 올라가 잠을 자는데 그것은 큰 도움이 된다. 모기는 바람에 날려 높이 날지 못하는 것이다. 늪지대 주변에 사는 자들은 탑 모양의 방들 대신 다른 것을 생각해냈다. 그곳 사람들은 저마다 그물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이 그물을 낮에는 물고기 잡는 데 쓰지만 밤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 말하자면 그들이 잠을 자는 침상 주위에 그물을 치고는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이다. 외투나 아마포를 덮고 자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물고기들은 그것들을 뚫고 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고기들은 그물을 뚫고 물 엄두는 내지 못한다. 그들의 진배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 모양이 퀴레네 지방의 로토스와 가장 비슷하고 고무 같은 수액이 나온다. 그들은 이 아카시아 나무에서 길이 이 패키스쯤 되는 널빤지들을 잘라내어 그것들을 벽돌처럼 쌓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를 만든다. 그들은 긴 나무 못을 박아 이 패키스짜리 널빤지들을 이어붙인다. 그리하여 일단 선체가 완성되면 그 위로 가로장들을 얹는다. 늑제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대신 파피루스를 뱃밥으로 사용하여 이음매들을 배 안쪽에서 틀어막는다. 키는 하나밖에 없는데 용고를 관통하고 있다. 돛대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돛은 파피루스로 만든다. 이 배들은 순풍이 불지 않는 한 강물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으므로 강둑에서 견인해 주어야 한다. 하류로 항해할 때에는 위성류 나무로 만든 뗏목에 갈대 멍석을 이어붙인 것과 무게가 2탈란톤쯤 되는 구멍 뚫린 돌덩이를 준비한다. 뗏목은 밧줄로 매 앞쪽에 매달아 앞장서서 떠내려가게 하고 돌덩이는 다른 밧줄로 배 뒤쪽에 매단다. 뗏목은 일단 물살에 휩쓸리게 되면 빠르게 나아가며 바리스를 끌고 바리스는 이 배들의 아이깁토스어 이름이다. 돌은 뒤에서 강바닥을 따라 끌려가며 배의 진로를 바로잡아준다. 그곳에는 이런 배들이 수없이 많고 수천 탈란톤의 짐을 운반하는 것들도 덜어 있다. 네일로스 강이 육지에 범람하면 물 위로 도시들만 보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아이가이온 해의 도서 지방 같다. 아이기토스 전역이 바다가 되고 이들 도시들만이 그 위로 나와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하상을 따라서가 아니라 배를 타고 들판들을 가로질러 왕래하게 된다. 예컨대 나우크라티스에서 멤피스로 가려면 배가 피라미드 바로 옆을 지나가는데 이것은 평상시의 항로가 아니다. 평상시의 항로는 삼각주의 정점과 케르카소로스 시 옆을 경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닷가의 카노보스에서 평야를 지나 나우크라티스로 항해하게 되면 안틸라시와 아르칸드로스의 이름을 딴 도시 옆을 지나가게 된다. 이 가운데 안틸라는 유명한 도시로 역대 아이기토스 왕이 왕비에게 신발 마련하는 비용으로 쓰라고 특별히 하사한 곳이다. 그것은 물론 아이기토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이후의 일이다. 내 생각에 아르칸두르 폴리스라고 불리는 다른 도시는 푸티오스의 아들이자 아카이오스의 손자로 다나우스의 사위가 된 아르칸드로스의 이름을 딴 것 같다. 물론 또 다른 아르칸드로스가 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아르칸드로스가 아이기토스의 이름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